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가 아니라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꿈과 성공을 써 넣었다."예요. 제가 없던 부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EBP가 되고 나서 제가 EBP가 되기까지의 그런 성장했던 그런 과정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진짜 너무 떨려 가지고 제가 제 심장을 쪼끔 쪼끔 재밌게 좀 긴장을 풀려고 넣었는데 내 심장이 막 뛰고 있어 가지고 박보검이 제 심장을 막 때리는 마음으로, 네,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킨을 처음 만난 거는 이제 제가 그 전직이 공인중개사였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지금 스폰서 사장님이신 박지연 사장님이 저의 고객이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집을 구하러 오셨고, 그때는 셋째까지 셋째 아기를 임신하고 거의 인제 출산하기 일보 직전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하시고 이제 잔금을 치시고 아기를 낳고 몇 달 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뉴스킨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피부 고민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 그 피부가 되게 악건성이 심해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음 루미스파하고 기초 제품을 제가 선물 받았어요. 그 전에 받았어요. 그 3일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일 체험을 해 봤는데 피부가 너무 이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막 드는 거예요, 3 일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제품을 구매하고 루미스파와 그 기초 제품을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저에게 그런 그 사업 전달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저한테 다단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사업은 안 하더라고."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어 그 "제품은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현 사장님은 계속 홈파티도 저한테 초대를 하고, 그런데 제가 또 거절을 했죠. "사회 관리를 받아 보라. 공짜다."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냥 나는 제품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세미나도 초대를 했는데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지연 사장님을 계속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사장님 만나고 나면 이렇게 뭔가 집에 돌아갔을 때 기억에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말들을 좀 많이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저는 중개 일을 하면서 지연 사장님은 뉴스킨을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 오다가, 제가 중개사를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음 '이거 개업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부동산 경기가 울산에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업하는 거 자체가 월세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저도 인제 자영업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했을 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까먹어야 될 그런 월세, 그다음에 광고 비용 막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인제 지연 사장님이 "그러면 이 일을 한번", 제가 그때 잠깐 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일을 한번 해 보면 알아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세미나를 한번 들어 볼까?"라는 마음으로, 어차피 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미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마음에 너무 없다 보니까 세미나가 잘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문득문득 그 세미나 과정 중에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미래 이
그 일시적인 금액보다 이렇게 복리처럼 늘어나는 레버리지 되는 돈,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 이런 이야기를 조금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 나는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러다가 지연 사장님이 계속 10번 초대를 하고, 제가 별로 반응이 없자, 이제 그냥 미국으로 그때 컨벤션 미국 가는 때라 가지고 그때 그렇게 가셨어요. 2주 동안. 그렇게 2주를 가고 저는 저대로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유튜브에 그때 양푼 TV도 그때 좀 동영상 많이 봤었던 것 같고,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깊게는 못 보고 그냥 훑어봤어요. 그 2019 트렌드라든가, 그때 당시 2019년도였으니까 그런 책이라던가, 유통 관련 책이라든가, 뭐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이 지금 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불법도 아니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지연 사장님께서 전달할 때 월세 100만 원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부동산 하기 전에 월세 100만 원 한번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좀 넘어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하지 못했어요. 성과도 잘 안 났고, 그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의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잘 될까? 이런 생각? 그리고, 어, 이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 사람들이 좀 특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액션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작아졌었어요. 그런데 그 이런 의심이 또 많이 드니까 시스템이 너무 크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너무 많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오라 하고 저는 계속 지각을 하고, 좀 태도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시스템을 잘 빠지지는 않았지만 늘 지각을 하고 조금 어 적극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가이드가 들어올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 사장님을 되게 좀 힘들게 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지인들이 어 다 비슷비슷한 성향끼리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인으로 뭔가 좀 사업 전달이라든가 제품 전달이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콜드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명함을 들고 그때 어 명함을 들고 백화점도 가 보고, 어디지? 톨게이트 이런 데 요금 받는 분들한테 이제 요금 주면서도 꼭 명함을 드리고, 그러면서 "저 뉴스킨 하는데 뉴스킨 써 보세요." 막 이렇게 그냥 한번 뱉어보는 그런 연습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해 보면서, 콜드를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입에 안 붙어서 잘 안 나왔던 말들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인제 잘 못했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모스트에서 모미모미 클럽이라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자석 예언을 소리 내서 말하고, 그리고 인제 책을 읽고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미션을 마치는, 그걸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7시에 일어나는데 이걸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 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신청도 안 했었는데,
여기는 또 강제가 아니잖아요. 신청받아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어 이렇게 사업이 계속 안 되는데 뭔가 내가 '왜 안 되지? 이거라도 좀 도전해 볼까? 나를 쪼끔 바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전해서 못해도 일단 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한 달을 제가 꼬박 태우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올라가고 나니까 제가 작은 성취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스타를 그 모미모미 클럽이 끝나도 저는 계속 저 혼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인스타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막 중구난방 제가 올리고 싶은 걸 많이 그냥 올렸어요, 계획 없이. 그랬더니 리더 사장님들께서 저한테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아 저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말을 많이 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계속 이렇게 막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꾸준하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게 저의 이렇게 이상한 거 올리니까 시그니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쪼끔씩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쪼끔씩 나아지면서 저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꾸준히 올리는 이상한 포즈를 가지고 꾸준히 올리는 걸 보고 쪼끔 호기심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비슷한 시간에 계속 올라오는 걸 보고 '이 사람 내일도 올릴까? 다음 날도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하고 인제 소통을 하게 되고 친해지고 그렇게 되고 또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댓글로 "영향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하는 모습이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단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던 거였는데 어 이게 저의 꾸준함이 저의 강점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만약에 제 인스타를 봤더라면 저는 쪼끔 더 신뢰감이 이렇게 쪼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인스타를 했고 그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만난 분들 중에서 제품을 계속 꾸준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니아가 된 분도 계시고 또 그 저희 파트너 사장님 오소영 사장님도 인친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SBP에서 한번 딱 핀업을 하고 나서 되게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음 계속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회사를 못 믿고 막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에 발목 잡은 거는 제 자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대리점이 떨어질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진짜 버티면서 했었는데 그때 갈등도 많이 됐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사업이 또 잘 안 되고 그러면 고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다 하던 거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또 뭐가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 어 뭐 '다른 걸 해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거를 하는 건 그게 익숙해졌고 그게 편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이제 막 미래가 뉴스킨처럼 밝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겨우 이거 1 년도 안 됐는데 여기에서 1 년도 안 돼서 포기를 해 버리면 음 내 자신에게 너무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너무 창피할 것 같고 여기에서 이 사업으로 2-3 년을 하면 여기에서 또 '나는 전문가가 되고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벽 북미팅을 제가 이제 계속 혼자 책을 새벽에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룹 시스템으로 새벽 북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인제 리더 사장님들이 추천해 준 책으로 다시 인제 함께 읽으니까 훨씬 어 같이 읽으니까 더 귀에 잘 들어왔던 것 같고 그 애프터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애프터를 하면서 저의 그 가난한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정주영 지금 읽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 진짜 많이 와닿는 다른 책들도 다 좋았는데 그 인생이란 시련의 연속이며 연속되는 시련과 싸우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라고 있는 글귀를 보면서 어 인생이 다 시련의 연속이고 싸우는 거라면 내가 끝점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에서 시련도 또 이런 극복해 가는 과정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책들을 통해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어 또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고 살면 편하다고. 그런데 그냥 이제 주저앉아서 편하게 있으면 회사 발전은 포기해야 되고 또 그 기업이 만약에 이런 식이면 '국가 발전도 희망이 없다.'라는 글을 보면서 내가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이제 피하고 편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나의 성장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미래도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새벽 북미팅을 통해서 되게 많이 느끼고 깨닫고 그런 것들을 좀 실행에 많이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석 예언을 매일매일 썼던 거거든요. 이거 작년 10월 달 그전이었나 구현진 사장님하고 최충희 사장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 얘기해 주시면서 그 자석 예언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써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10월 월쯤인가 시작했는데 그때는 좀 띄엄띄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매일매일 쓰게 되고 제가 마인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막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글을 다 베껴 적었어요. 네. 어디에서 들으면 '아 나 이 글 너무 좋다. 나 이런 삶 살고 싶다. 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한 줄 한 줄을 수집하듯이 모았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될 사람이다. 나에게 좋은 파트너들이 몰려오고 있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모든 행동은 나의 오늘 하는 모든 행동은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적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랬을 때 그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잠재 의식에 들어오는 거를 제가 조금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2월 월부터 인제 이천 보상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거 이천 보상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못하면 내년에는 더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연 사장님하고 로드맵 미팅을 신청하고 이렇게 로드맵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냥 워낙 제가 멘탈이 약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겁부터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새벽 북미팅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고 마음을 먹으니까 원래는 없던 명단들인데 명단이 마음먹으면 생긴다고 이제 그 스폰서 사장님들이나 리더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어떤 명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EVP로 갈 수 있었던
있었던 거는 또 지연 사장님이 엄청 많이 같이 뛰어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사업이 힘든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재밌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때가 함께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그 내용인데 제가 이제 EVP가 되려고 할 때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것까지 해서라도 EVP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그어 놓았던 한계를 좀 무너뜨리면서 어 지역의 한계라든가 그 지역의 한계라든가 그 시간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대상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부산도 가는 게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고 되게 먼 거리 같고 그랬는데 제 파트너가 생기고 제가 도움을 주고 싶고 그 파트너에게 힘이 돼 주고 싶으니까 전주를 가더라도 순천을 가더라도 갔다 왔는데 시간이 새벽이 되더라도 힘듦이 다르더라고요. 힘듦이 아니라 뭔가 뿌듯함이 생기고 되게 뭔가 보람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업을 하던 중에도 한 가지 풀리지 않았던 숙제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하고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진 스폰서 사장님인 거예요. 지연 사장님하고 협력해서 일은 하지만 뭔가 대화를 할 때 항상 뭔가 답답함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 뭔가 에너지를 받는 것보다 이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이게 다 느껴졌나 봐요. 저는 표현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미팅을 하면서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깊게 했었어요.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화는 평행선이었어요. 평행선으로 가고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EVP를 마음먹고 할 때쯤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 사장님이 하는 행동이 틀린 게 아니고 그 표현이 틀린 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와 맞지 않은 성향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 서운함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성향대로 또 나의 성향도 알아 달라 막 그리고 좀 맞춰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스폰서 사장님은 어 "내가 잘 되는 걸 우리 가족 다음으로 도와줄 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면서 나도 이제 내 그룹이 생길 거고 내 파트너들이 생길 건데 그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룹으로 들어올 거고 그때마다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못 담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EVP의 역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파트너를 지원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때 했던 그런 데모라든가 그때 했던 행동들이 저를 더 많이 성장시킨다는 것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의 파트너도 만들어 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역량이 된다면 많이 이제 노력해서라도 빨리 만들어 주고 싶고 어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스폰서 사장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EVP가 된다는 것이 어 그냥 개인적인 성장일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마인드라든가 내면에서 많은 것들이 하여튼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제가 EVP가 되고 지연 사장님께서 저한테 인제 꽃다발 미팅을 신청했는데 꽃다발을 사 오셨더라고요. 이날 약속이 펑크 나 가지고 "그냥 사장님 우리 그럼 커피 한 잔 할까요?" 했는데 사장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늦으시는데. 그래서 '어 왜 늦지?' 했는데 꽃을 사 오느라고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을 사 오고도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받는 나도 참 기분도 좋긴 한데 되게 쑥스러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기분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복제되나 봐요.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이 축하할 일이 있어 가지고 꽃을 사 들고 당장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 사장님도 제가 기분 좋았던 것처럼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런 마음을 그냥 내가 마음에 담아 두지만 말고 '많이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지원 사장님이 그 애프터 하는데 되게 제가 마음이 변해서인지 아니면 지원 사장님이 더 성장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남겼어요. 사장님 오늘 멋지다고. 네. 앞으로 제가 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도 하고 음 했습니다. 네. 그러고 어 제가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제 큰아들이 고3 이에요. 고3 인데 한 번씩 이제 대화를 할 때 얘가 지각을 하면 제가 이제 한 20분 거리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차로 태워 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즘 너무 집안에 소홀한 것 같아서 살짝 물어봤어요. "엄마가 하는 일 어떤 것 같아?" 하고 물어봤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 일로 정말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런 확신이 있으려면 실패에 대한 마음이 1도 있어서는 안 된대요.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된대요. 진짜 "엄마 확신해?" 그러길래 어 "성공은 실패를 내가 포기를 안 하면 될 것 같아. 시간이 쪼끔 걸릴 뿐이지."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또 어느 날은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인제 고3 이지만 지금 대기업에 채용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본인도 이제 직장에 대한 생각을 막 하면서 처음에는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즐거움을 생각했다가 지금은 쪼끔 생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검색도 네이버에 쳐서 검색도 해 봤을 거고 많이 알아봤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초반에는 쪼끔 "엄마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 빠져야지 성공한다고. 대충 해서는 성공 못 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단계하다가 그만둔 엄마 뭐 이런 소리는 듣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그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미래 막연하게 뭐 '잘 살 수 있겠지.' 뭐 이 '설마.'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얻어가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41 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막 갈망하던 꿈도 없었고 뭐 도전할 마음도 없었고 도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를 잘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꿈이 있어야지 도전하게 되고 그 도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면서 내가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하게 되면서 저는 또 저 자신을 되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 부족한 부분도 이게 드러났을 때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것들도 내가 인정하고 '그것 또한 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책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내 안의 정주영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또 도전하면서 사업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중개사 할 때와 뉴스킨 할 때 제 피부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잡티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었지만 저는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눈빛이 바뀐 거예요. 그 눈빛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저의 눈빛이. 토롱토롱한 눈빛이. 요즘 이렇게 나가서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눈빛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에이지락은 무섭지다. 스킨을 쓰면 쓸수록 진짜 젊어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도 관리하면서 마인드도 관리하면서 점점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서 너무 좋고, 이 일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해져서 성공하는 일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평범도 아니고 사실 평범해도 못 미치는 사람이었는데 뉴스킨을 하면서 내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